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해 9월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대만의 방어형 잠수함 하이쿤의 진수식에서 차이잉원 총통은 과거에는 대만의 국산 잠수함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우리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잠수함이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다고 말하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은 사실 국산이라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외국 기술의 총집합체였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술이 상당 부분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잠수함 건조 기술이 대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대만으로 흘러들어간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대만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운용했던 잠수함 두 척과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사들인 잠수함 두 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 종류 모두 심각한 노후화로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해로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수입할 수도 없었고 대만에 잠수함을 팔겠다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결국 2014년 미국의 도움을 받아 재래식 잠수함을 자체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2016년 대만의 대만국제조선공사가 자체 개발 계획을 구체화했고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이전을 승인하면서 대만의 국산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건조는 2021년 11월 16일 가오슝의 CSBS 시설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이쿤 진수식이 있던 날 중국은 결국 멸망을 자초할 것이며 민진당 당국이 어떤 무기를 제조 수입하더라도 조국 통일의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대만의 계획대로 하이쿤급이 취역하면 유사시 대만을 포위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은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이 그토록 신형 잠수함을 가지려는 이유이자 중국이 그토록 대만이 잠수함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최근 잠수함은 현대해양전력의 전략적인 핵심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잠수함은 적의 해상 군사기지 및 함대를 습격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이것은 전략적인 해양 통제와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만이 잠수함을 갖는다는 것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잠수함만큼은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셋째, 대만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이러한 자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래서 중국이 그토록 막았던 것인데요. 반대로 대만이 그토록 신형 잠수함을 원했던 이유는 최근에도 이런 사고가 벌어질 정도로 대만의 잠수함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해군 장병 6명이 잠수함 갑판에서 작업 수행 도중 높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이들은 대만 해군 소속 하이후 잠수함 갑판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군 당국은 긴급 수색에 나섰고 6명 장병 가운데 3명은 구조했지만 3명은 실종됐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날씨에 잠수함이 부상해 장병이 갑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외부에 설치한 신형 테스트 장비의 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날 사고를 낸 하이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배수량 2,408톤으로 노후화되어 가던 돌펜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잠수함입니다. 디자인은 미국의 바벨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되었고 네덜란드 해군을 위해 2척이 건조되었으며 대만 수출용으로 총 6척이 계획되었으나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2척만 건조 후 수출된 것이었습니다. 하이후 잠수함 기종인 즈바르디스급 잠수함은 22년간의 운용 이후 1997년에 말레이시아에 제안되었으나 말레이시아는 제안을 거절하고 프랑스제 스코르펜급을 선택했고 현재 네덜란드 해군의 잠수함은 즈바르디스급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신형 발루스급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처럼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던 대만은 더욱더 잠수함 건조 기술이 시급했고 그래서 빨리 잠수함을 건조하려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 잠수함 도면이 사실 한국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9월 가오슝 공장에서 공개된 대만의 첫 자국산 잠수함 하이쿤은 사실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이 대만의 통째로 유출돼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을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으로 만든 대우조선해양의 수출형 잠수함 DSM이 1400 기술이 통째로 대만에 유출된 사건이 드러나 두 나라 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 경찰은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씨 등 2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근무 당시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S사로 이직했고 이후 도면을 대만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술 유출을 막지 못한 S사도 입건했습니다. 대만으로 넘어간 2000쪽 분량의 잠수함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 인도네시아에 1조 1600억 원의 세척을 판매한 DSM이 1400 모델이었습니다. 대만은 여전히 수조 원을 투입한 국가사업인 잠수함 건조 사업에 사활을 걸고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접근해 최소 6개월에서 수년 동안 대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잠수함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공정마다 한국인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잠수함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대만의 첫 자국산 잠수함 하이쿠는 설계 제작에 총 7년이 걸렸는데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상당 부분 활용되었고 한국 기술자들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면 유출 사실은 대만 내 친중 성향의 국회의원이 제보에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설계 도면이 대만의 주요 관계자 사이에서 돌아다니자 이를 한국의 대만 대표부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잠수함 도면 유출 혐의를 받는 S사를 기소할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 재현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발생했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 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 것인데요. 국내 여러 잠수함 관련 업체들은 대만과의 거래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이유로 거래 승인을 하지 않아 이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대만의 잠수함 관련된 장비나 기술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내역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설계도면은 유출된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과의 갈등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을 이유로 대만의 잠수함 개발 사업을 적극 견제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도 드러내놓고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도울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잠수함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세상 밖으로 보도한 곳은 로이터 통신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로이터는 대만이 한국 등 최소 7개국으로부터 기술 인력 등 지원을 받아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해 세계적인 파문이 일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소 7개국의 방산업체와 엔지니어들이 대만의 잠수함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만의 주요 무기 공급처인 미국이 전투 시스템 부품과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국의 범위는 미국을 넘어서 있으며 특히 영국의 방산업체들이 결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스페인, 캐나다 등 최소 5개국 출신 엔지니어, 기술자, 전직 해군 장교 등이 대만 가오슝에 있는 선박제조 기업에서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만의 잠수함 프로젝트 코드명은 하이창으로 중국어로 바다 번영을 의미합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는 이 프로젝트의 가치는 최대 19조 128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전했는데요. 중국은 현재 잠수함 5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6척이 핵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대만 독립성향의 차이잉원 정부는 집권 다음해인 2017년 공식적으로 자체 잠수함 설계에 돌입했고 2025년까지 총 8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인데요. 대만은 지난 20년 동안 현대식 디젤 잠수함을 사들이려 했으나 중국의 압력으로 추가 구매에 실패했습니다. 대만의 주요 동맹국이자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미국은 디젤 잠수함을 수십 년 동안 건조하지 않았고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판매를 주저해 대만은 노후화된 잠수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이 외국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직접 접근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로이터의 보도로 인해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대만의 뒤통수를 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로이터는 독일과 일본이 대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꺼렸다고 폭로했습니다. 필수 장비를 공급하던 독일 기업은 지난해 돌연 계약을 해지했고 일본은 대만 지원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했으나 결국 철회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사령관인 호다요지 중장은 대만을 도우면 중국에서 사업을 잃게 될 일본 기업에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평소 대만 TSMC 등의 반도체 부흥을 위해 그렇게 투자해달라고 읍소하면서 밀착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만을 이렇게 외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